네, 자 시장에서 돋보이는 모멘텀 이슈를 보유한 종목들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죠. 메르스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신현목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시장에서 어떤 유망한 종목을 골라오셨을까요? 네. 의외의 종목을 하나 갖고 의외의 나왔는데, 종목이요. 네, 바디텍메드입니다. 바디텍메드. 네, 진단키트 관련된. 네, 뭐 지금 백신이 이제 바로 이제 나오는 그쵸. 이 시점에 웬 네. 진단키트냐 하시겠는데, 맞아요. 네. 진단키트 업종은 백신 이전 진단키트 업종과 이제 백신 이외 진단키트 업종의 어떤 옥석가리기 구분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이제 바이텍메드를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슈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주에도 이제 외신에도 나온 내용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무증상 환자,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자들이 줄지 않는 상태에서 무증상 환자의 수가 그 내수도 늘어나고 급격하게 있죠? 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무증상 환자가 백신을 맞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말 그대로 양성 환자가 백신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 화이자라든지 모더나가 얘기했던 95% 이상의 효능은 네. 건강한 사람들이 맞았을 때 그 백신이 형성되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미 양성 환자가 백신을 맞게 되는 거죠. 무증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군요. 네, 부작용이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전에 백신 접종 전에 그러면 또 음성, 양성 유무를 이거를 또 알아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지난주에도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굉장히 회자된 내용이 있는데 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께서 그 전 국민 왜냐하면 그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통제가 잘 되기 때문에 뭐 추후에 백신을 맞을 때 뭐 음성 양성 여부를 결정지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미국 내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단키트 시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백신이 나온 이후에도 쉽게 죽지 않겠구나 하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이제 백신 나온 이후에 진단키트, 이게 백신 접종 후 진단 여부를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이슈가 있다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좀 바이텍메드의 어떤 핵심적인 투자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백신이 이제 제대로 나와서 글로벌리하게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을 받는다고 했을 때 면역 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면역 여건이라고 뭐 이뮤니티 패스포드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검색창에다 그냥 면역 여건 치시면 나올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백신 맞았을 때,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상적인 일하시는 분들은 백신 맞고 마스크 쓰시면 이제 뭐 코로나 걸릴 일은 제로에 가깝겠죠. 근데 해외 여행을 가거나 해외 출장을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출입국에 관련돼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른 나라에서 입국할 때 백신 접종 여부를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예, 특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입국할 때 PCR 검사 2번, 그리고 최근에는 혈청 검사까지 하라고 3번의 지금 허들을 뒀거든요. 추후에 만약에 백신이 이제 보편화되면은 백신 맞은 증명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맞아야 바로 입국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과연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도 최근에 좀 얘기를 아시겠지만 면역 여건? 중화항체, 중화항체가 형성되거든요. 백신을 맞게 되면 중화항체가 형성되는데 내 몸에 중화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화항체 진단키트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 바이텍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2월까지, 지금 올해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중화항체 진단키트를 개발하려 할 목표를 갖고 있고요. 지금 특히 중화항체 진단키트는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PCR이라든지 항체, 항원 진단키트 만드는 상장사들은 한 10개 이상이 되긴 하겠지만 중화항체 진단키트를 아직 만든 회사는 없고요.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지금 미국 FDA에서 EUA 긴급 승인을 받은 업체도 진스크립트라는 업체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근데 바이텍메드가 바로 이 진스크립트와 그 중화항체 진단키트를 같이 공동으로 만들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서 12월에 중화항체 진단키트 개발이 완료되면 빠르게 이제 FDA라든지 뭐 유럽 승인 지금 진행할 예상이고, 좀 그 수급적인 특징을 한번 보시면 뭐냐면 바이텍메드가 8월 27일에 상한가를 한 번 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이슈였냐면은 기존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 진단키트 이 두 개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콤보 키트를 만들었다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그날 상한가 갔는데 중화항체 진단키트 개발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보다 훨씬 더 큰 호재로 좀 약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왜냐면은 타 경쟁 업체 대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입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는 면역 여건, 특히 이제 우리가 면역 여건이 있으면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 백신 맞았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과연 인증할 수 있는 인증 체계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인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중화항체 진단키트라는 것이고, 그런 이슈로 본다고 하면 12월이 굉장히 좀 모멘텀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시젠이나 바디텍메드의 주가는
백신이 이미 나온 걸 다 가정한 상태까지 다 조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진단키트 업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신 이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진단키트 업종을 찾아보신다고 하면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벤트들을 체크하시면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좀 투자 포인트로 보신다고 하면은 업사이드 상당히 좀 큰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좀 백신이 나온 이후에도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이 중화항체 진단키트는 이 바디텍메드가 유일한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하고 예. 있는 업체, 뭐 수젠텍이라든지 몇몇 네. 업체가 있긴 한데 가장 빠른 중요한 것은 네. 진단키트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중화항체 진단키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진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PCR처럼 가격도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네. 입국할 때 굉장히 또 시간 많이 그렇죠.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 진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이미 FDA 승인을 받았는데 왜 바디텍메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진단키트를 또 만드냐? 네. 그 신속 진단키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바디텍메드가 네.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업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인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좀 바디텍메드가 그런 가시권에서 많이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이슈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화항체 바디텍메드 중화항체 진단키트를 이용하면 이제 해외 출국하기 전에 그 안에서 좀 바로바로 좀 확인을 할 수 있다. 뭐 자가격리 이런 같은 거 안 해도 말씀이시군요. 되고 아까도 그렇군요. 말씀드렸지 뭐 좀 여러 번 받아야 될 이런 것들을 네. 좀 금방 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현재 가격이 이제 27,000원대고 4만 원 목표가를 제시하셨는데 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백신 접종 다음 달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물론 보편적인 백신 접종은 내년도로 넘어가겠지만 백신을 접종함으로 인해서 사용돼야 될 어떤 진단키트의 양도 지금 슬슬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부터 백신이 그러니까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백신을 맞는 시점부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미 이제 그 전에 진단키트 업체들은 이제 백신이 나옴으로 인해서 조정을 다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다 바닥 형성하고 있죠. 근데 이후의 진단키트들은 백신이 이제 접종되는 순간부터 말 그대로 백신 맞기 전에 진짜 진단키트를 사용해서 양성 음성 여부를 가리는 시장이 또 생기는지 아니면 바이오텍메드나 그 외 업체들이 중화항체 진단키트를 개발했는지 안 했는지에 네. 대한 것들을 판단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정도부터가 이제 관심 있게 그렇군요. 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벌써 12월 1일입니다. 이번 달부터 맞습니다. 이제 이번 접종이 달입니다. 시작이 예. 되겠네요.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 지금 또 상승폭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바디텍메드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유망하다라고 제시해 주셨고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들어보죠. 예, BH입니다. BH 또 네. 완전 반대되는 성격의 예. 종목을. 네. 왜냐하면은 좀 약간 중소형주를 한번 갖고 나와봤고요. 네. 그리고 IT 쪽에서는 제가 좀 계속적으로 컨셉 자체는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우리가 좀 약간 기다려도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 말씀드리고 있고 FPCB 쪽으로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인터플렉스와 함께 잘 아실 거고 최근에 인터플렉스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특히 이제 뭐 BH 같은 경우에도 좀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지면서 상반기에는 별로 실적 별로 안 좋았고 근데 상반기에 밀렸던 수주들이 3, 4분기에 나오면서 3분기도 이제 실적이 다시 제자리로 올라갔고요. 4분기도 그 실적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 400억 정도가 나오는데 단순히 뭐 스마트폰 출하량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최근에 네. 보니까 좀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갔는데 그렇죠. 네. 스마트폰 출하량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 보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패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올해 또 의외에 또 엄청난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고객사의 OLED 투자건이 진행된다고 하면 거기에 네. 들어가는 FPCB 되게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좀 주요 투자 포인트로 보실 게 그 5G 안테나 쪽 수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도 5G 안테나가 생각보다 투자가 덜 됐어요. 좀 투자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또 역시 뭐 코로나 이슈가 있었지만 그 이연됐던 것들이 내년에 나오고 네. 특히 좀 더 주목해서 보실 거는 그 배터리 쪽에도 이 FPCB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 배터리 부분 쪽은 아직은 뭐 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막 크게 발생되는 부분은 아닌데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항상 보면은 이 FPCB 업종 인터플렉스나 BH 보면은 PER을 뭐 많이 주진 않죠. 근데 이런 만약에 전기차 부분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프리미엄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금 행보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스마트폰은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성장으로 갈 수가 있고 특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플렉스의 주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터플렉스가 올라가는 이슈는 좀 다른 이슈가 있지만 항상 보면 인터플렉스와 BH의 주가가 같이 커플링은 되지 않지만 약간 시간차를 두고 커플링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터플렉스 최근에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경쟁사가 사업을 철수한다는 이슈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인터플렉스가 가져온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그것이 이제 BH다 얘기하는데 BH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플렉스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신다고 했을 때도 같이 좀 약간의 시간차를 두겠지만 내년 올해 4분기 실적 좋고 내년 성장성까지 가져간다고 하면은 지금 정도의 박스권에 서면은 좀 약간 부담 없이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고 한 보유 기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한 종목은 지금 당장 이슈가 있는 또 모멘텀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 다른 종목은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으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좀 유망하게 보시면서 가지고 오셨네요. 자, 오늘 BH 그리고 바디텍 매드 함께 들어봤고요. 신영모 기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